연방 상원 의원 3명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210만 명에 달하는 오바마 케어 가입자 서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가 불체 청년 추방 유예 조치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캠페인을 벌일 예정입니다. 뉴욕 일원 주택가에 우편물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신분 도용이 우려됩니다.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는 글로벌 엔트리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연방 상원 의원 3명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우스다코타주의 팀 존슨, 뉴멕시코주의 마틴 하인리치, 알래스카주의 마크 베기치 상원의원, 3명의 상원의원은 오늘 오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연명 서한을 백악관에 송부했다고 주미대사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지난 2007년 위안부 결의안 통과 이후 하원 의원들을 중심으로 결의안 이행을 적극 촉구하는 목소리는 있었지만 상원 차원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4월 말 한국 방문 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고 위안부 생존자들에게 가해졌던 일들을 끔찍하고 극악무도한 인권 침해 행위라고 언급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히며 오바마 대통령과 행정부가 이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정중히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특히 미국이 아태 지역 재균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이 시점에 위안부 문제 해결은 보다 친밀한 한미일 3자 관계를 구축하는 데 핵심이 될 것이라며 북한의 핵 위협을 감안할 때 이는 미국의 국가 이익에도 부합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미대사관 관계자는 이번 서한은 상원 차원에서 최초의 위안부 관련 공식 활동이 이뤄진 것이라며 특히 오바마 대통령에게 직접 서한을 발송한 데다 상원의원 3명이 연명에 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오바마 케어 가입자 중 210만 명 정도가 가입 서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입 서류에 문제가 있을 경우 보험 혜택이 제한될 수 있어 꼼꼼히 다시 한번 살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소식 금홍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바마 케어 가입자 800만 명 가운데 4분의 1에 해당하는 210만 명의 가입 서류 정보가 연방정부 보유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입자들의 보험료 액수가 잘못 산정되는 것은 물론 혜택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120만 명은 소득 항목에서, 나머지 90만 명은 시민권이나 영주권 항목에서 각각 정보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가입자 정보 수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 가입 서류 문제와 관련해 한 관계자는 정보 불일치의 상당수는 연방 정부의 기록이 갱신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다수 문제는 가입자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잘못 입력된 정보를 수정하도록 가입자들에게 주는 90일에 추가로 90일을 제공해 정보 수정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외에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라 사건이 정치 쟁점화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은 다시 한번 가입 서류를 꼼꼼히 챙겨 피해가 가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욕시 3명 중 2명이 불체 청년 추방 유예 조치 자격이 되지만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이들의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캠페인을 벌일 예정입니다.
뉴욕시가 불체 청년 추방류의 신청 독려를 위해 1억 8천만 달러를 투입해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뉴욕시 이민국 청소년 지역개발국 뉴욕 이민자 연맹은 뉴욕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3개월간 지하철과 버스 등에 영어와 스페인어로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고 이 밖에 8개 소수의 언어로 홍보, 광고를 신문에 게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뉴욕시 불체 청년 추방류의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수혜 자격 여부, 신청 방법, 노동허가 취득 절차, 수수료 납부 방법 등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불체 청년 추방 유예 신청에 도움을 주고 있는 뉴욕 한인 봉사센터, 민권센터 등 지역 비영리 단체에는 추가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도록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연방 이민 서비스국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뉴욕시에서 불체 청년 추방 유예 신청 자격이 되는 학생은 7만 9천여 명이지만 이 가운데 43%만이 신청을 마쳤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51.8%에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뉴욕 이민자 연맹 사무총장 스티브 최는 주저하지 말고 신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한인의 경우에는 7,904명이 신청해 7,396명이 추방 유예 승인을 받았습니다. 피로를 풀어주고 활력을 주는 재미있는 도시는 어디일까요?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그리고 즐길 거리까지 풍성하고 지역성이 살아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팰리세이드 파크이 뉴저지주에서 가장 재미있는 도시 2위로 꼽혔습니다. 부동산 전문기업 모버턴은 최근 뉴저지에서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팰팍을 2위에 선정했습니다. 술집, 식당, 공원 등 야외 활동과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장소 등 8개 항목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팰팍은 소규모 지역이지만 밤에 즐길 수 있는 훌륭한 시설들이 많고 패스트푸드 식당이 많지 않은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모버턴 측은 팰팍은 인구 19,622명의 소규모 타운이지만 노래방 등이 그 어떤 지역보다 많은 곳이라며 충분한 술집과 식당, 음악 공간 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젊은 층 인구도 많고 패스트푸드가 아닌 맛 좋은 음식을 파는 한식당들이 즐비하다면서 코리아타운이 형성돼 색다른 문화를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뉴저지에서 가장 재미있는 도시 1위로 선정된 호보크는 음악, 영화, 축제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많고 공원과 역사 유적지 등이 곳곳에 있는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재미있는 도시 3위부터는 롱브랜치, 애틀랜틱 시리, 트렌튼, 뉴 브런스윅, 그리고 해켄셋과 클립턴 등이 뽑혔습니다. 뉴욕 일원 주택가 우편물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예 차까지 동원해 버젓이 자기의 물건인 양 가져가는가 하면 우체통 우편물을 모두 집어들고 도주하기도 하는데요. 신분 도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근 퀸즈 플러싱과 베이사이드를 비롯한 주택가에 우편물 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절도범들은 SUV 승용차로 이동하다 각 주택 입구에 설치된 우체통을 열어 안에 있는 우편물을 모두 집어들고 도주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우편함을 열고 모두 수거하는 시간은 10초 내외인데다 인적이 뜸한 새벽 시간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경찰이 용의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우편으로 배달되는 신규 크레딧 카드나 개인 수표 등을 노리는 경우도 있어 신분 도용의 피해가 가장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중요한 우편물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고 현금이나 기프트 카드를 동봉하는 것은 삼가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만약 기다리고 있는 우편물이 늦어질 경우 보낸 사람에게 확인한 뒤 해당 우체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집이나 아파트 우편함에서 수상한 자가 우편물에 손을 대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고 우편함에 잠금 기능을 설치하는 것도 우편물 절도를 막는 방법입니다. 지난 2달간 뉴저지에서 소리 없이 그러나 대대적인 마약 단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과 버겐 카운티를 포함 주 전역에서
총 30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연방 마약 단속국은 어제 8주간의 수사 끝에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퍼세익, 서섹스, 머레이 카운티 일대에서 헤로인을 소지하거나 공급한 325명을 전격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체포된 마약 사범들은 버겐 카운티에서만 100여 명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약 단속국에 따르면 마약을 소지한 280여 명의 용의자와 40여 명의 마약 공급책이 체포됐고 35만 달러 상당의 가공하지 않은 헤로인, 총기 32점, 마약 거래금 2만 5천 달러 등이 압수됐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들은 아프가니스탄 참전군인, 치과의사, 공무원 등으로 다양한 직업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존 모리넬리 버겐 카운티 검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마약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단순히 마약 사범들을 체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체포된 마약 사범들에게 재활 치료를 실시해 재범률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마약 사범 사회 적응 대책 마련 회의에서 전과자들을 바르게 인도해 바른 길을 걷게 하고 전과자에 대한 사회 선입견을 바꾸는 등 마약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항공교통수단 가장 빠르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탑승 수속은 복잡한데요. 더구나 테러와의 전도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국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110만 명이 이용했으나 2013년 190만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케네디 국제공항은 지난해 23만여 명이 글로벌 엔트리를 이용했습니다. 마이애미 국제공항은 20만 6천여 명, 휴스턴 조지 부시 국제공항은 20만 1천여 명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의 성인 1000명에게 물었습니다. 미국이 아직도 꿈의 대륙인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는지 응답자의 59%가 부정적인 대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 방송과 조사 전문기관인 ORC 인터내셔널이 미국인 1,003명을 대상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 유무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응답자의 59%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18에서 34세 청년층에서는 무려 63%가 꿈을 이루기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들은 또 다음 세대가 현재 번영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도 걱정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응답자의 54%가 부모 세대보다 현재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답했으나 미래 전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3%가 현재 아이들은 부모 세대에 비해 여유 있는 삶을 살지 못할 것이라고 비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부정적인 전망은 놀라운 일이 아니며 이는 재정상의 문제로 팍팍한 경제 상황이 꿈을 접게 하는 주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경제 성장률과 교육열이 높고 흑인이 적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일수록 신분 상승의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